지난주 목재에 이어서 목재 중에 이제 코르크판 목모보드에 대해서 봅니다. 코르크판은 이제 코르크 나무 수피의 탄력성 있는 부분을 이제 원료로 해서 만들 때 그 분말로 가열, 성형, 접착해서 이제 판형 형식으로 만든 유공판이 됩니다. 코르크판은 이제 탄성, 단열성, 흡음성 이런 것이 좋고 보온재, 흡음재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정전기 방지 효과가 탁월해서 사무실, 전산실, 바닥, 벽체 이런 마감재로도 사용합니다. 목모보드는 이제 목모와 물, 경화재 이런 걸 이제 혼합해서 가압, 판형으로 만든 판재고, 목모는 원목이 길이 25에서 50mm, 폭 1 내지 3mm, 두께 0.1에서 0.5mm 이걸 절삭해서 만든 것이 됩니다. 이 보드도 이제 흡음성, 단열성 이런 게 이제 있고, 흡음재, 벽 및 천장 마감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판 일종이죠. 섬유판은 이제 식물 섬유판, 파목, 볏짚, 톱밥, 피지 이런 게 이제 주 원료로 해서 만든 판재인데 비해 목모보드는 이제 천연 원목을 목모화해서 주 원료로 해서 만든 판재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코르크 나무의 껍질이죠. 숲이 이걸 이제 만든 코르크판이 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가열 분말을 가지고 가열 압연해서 이제 만든 판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있고, 여기에 목모 배출이 이렇게 되어 있고, 확대해 보면 이렇게 조금 더 실 모양으로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보드로 만들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5T, 20T부터 50T까지 쭉 있고, 뭐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 레티스재하고 계단재, 목재 몰딩을 좀 보면, 목재 레티스재는 이제 목재를 사용하는 레티스 형태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레티스 형태는 이제 뭐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지는 것을 이제 목재 레티스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장대나 막대기로 된 제재목 요걸 사용하고 그물 모양으로 만들어서 실내 벽에 의장용 그리고 칸막이용 이런 데 쓴다. 목재 레티스재는 그물 모양에 따라 또는 색깔에 따라서 여러 형태가 있고 실내 장식재로도 많이 쓴다. 크기는 보통 600에서 1800mm가 이제 만들어져 있고, 기성 제품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재가 있는데, 목재 계단재는 이제 목재로 만든 계단의 구성인 계단판, 그리고 대붕, 소붕, 그다음에 손수침 이런 것들에 의한 것으로 이제 되어져 있고, 보통 구성재의 장식적인 디자인에 의해서 주문 제작이 이제 많이 해서 사용을 합니다. 실내 건축에 주로 사용하는 장식 계단의 구성재는 이제 기성 제품으로 제작해서 요걸 이제 사다가 쓰면 되는 거죠. 목재 계단재는 자연스러운 질감과 색채를 가지고 있고, 큰 원목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이제 집성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집성 목재는 지난번에 앞전에 얘기한 그런 같은 방향의 목재를 이제 압연, 굉장히 이제 압축해서 만든, 물론 이제 접착제가 들어가죠. 어쨌든 이제 그런 집성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집성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원목의 결함을
감소시키면서 원목 그대로의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공이 용이하고 가격이 이제 저렴한 부분이 이제 있어서 집성 목재를 이제 많이 쓴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목재 몰딩이 있습니다. 몰딩은 이제 목재의 모나 면을 이제 깎아서 밀어서 이제 두드러지게 하고 오목볼록 이렇게 오목하게 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제 천장, 바닥, 벽, 창호 등 장식용으로 이제 뒤돌림하는 그걸 이제 몰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목재 몰딩은 이제 원목 몰딩 또는 래핑 몰딩으로 이제 구별한다. 그래서 원목 몰딩은 이제 건조된 원목을 가지고 만든 그런 몰딩이 되겠고, 원목 고유의 자연스러운 색깔, 무늬 이런 걸 이제 얻을 수가 있고, 원목 자체가 친환경적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많이 선호한다. 그 다음에 래핑 몰딩은 MDF 또는 파티클 보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만든 몰딩이 되겠고, 표면은 무늬목으로 마감 처리한 몰딩으로서 원목 몰딩에 비해서 가공하기가 쉽다. MDF나 파티클 보드로 되어져 있어서, 그리고 경량하다. 경량이고 강도가 높고 원목 몰딩에 보다 이제 다양한 그런 게 이제 작업이 가능한 몰딩이 되겠습니다. 목재 몰딩은 이제 사용하는 부위 또는 형상에 따라서 천장 몰딩, 그다음 걸레바지 몰딩, 코너 몰딩, 뭐 허리 몰딩, 벽 몰딩, 문선 몰딩 이런 것들이 이제 부위별로 사용하는 장소 그 부위에 따라서 이제 몰딩을 구분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문양, 색깔, 디자인, 인테리어 몰딩 이런 것도 있고, 천장 몰딩은 이제 벽과 천장이 만나는 곳을 매끄럽게 마감하기 위해서 붙여대는 몰딩이 되고, 걸레바지 몰딩은 이제 벽과 바닥 교차되는 곳에 이제 매끄럽게 마감하기 위해서 붙이는 몰딩이 되고, 코너 몰딩은 벽에 모퉁이 안쪽을 이제 마감하기 위해서 붙이는 몰딩. 그 다음에 허리 몰딩은 벽을 구분해주는 그리고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는 몰딩. 벽 몰딩은 벽면을 장식하기 위해 붙이는 몰딩. 문선 몰딩은 이제 문과 창 가장자리를 이제 매끈하게 마무리하는 몰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기 그 허리 몰딩 같은 경우는 이제 벽을 구분해주고 보호하기 위한 몰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천장이 있고 벽이 이렇게 있고 이 바닥이 또 이렇게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요 벽에 요 부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몰딩이 들어가는 거죠.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이제 구분해주는 그런 형태의 몰딩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천장 몰딩은 이 벽하고 천장 요 사이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바닥 몰딩은 이제 윗부분, 바닥 부분. 그 다음에 창호 몰딩 같은 경우는 이제 창호나 개구 부분에 있는 이런 부위에 이제 몰딩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티스 형태 이런 식으로 이제 격자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레티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요걸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양을 형성해주는 형태가 목재 레티스가 되고, 그 다음에 목재 계단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계단, 목재로 된 계단이죠. 여기 뭐 이런 난간이라든가 이런 자재 목재들이 여기 좀 기성 제품을 사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몰딩인데, 원목 몰딩은 이제 원자재, 원목으로 만든 몰딩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천장과 벽 사이에 윗부분에 이런 형태의 몰딩을 두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래핑 몰딩 종류 이렇게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몰딩의 형태를 주문 제작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천장 몰딩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 벽이고 이 천장인데
여기 이제 몰딩이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몰딩이 지금 이렇게 둘러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몰딩의 형태는 뭐 이런 식,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걸레바지 몰딩, 요게 이제 바닥이고 요 벽이죠. 그랬을 때 요게 이제 걸레바지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 몰딩이 되겠죠. 이게 요건 걸레바지가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형태가 있다.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지금 여기 걸레바지 역할, 몰딩 이런 역할로 이렇게 일체로 들어가는. 그래서 벽과 바닥에 이 걸레바지하고 요 사이를 이제 마감 처리하기 위한 몰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너 몰딩, 코너 부분, 비드라고 이제 비드도 있죠. 이제 몰딩이 이 나무로 목재로 된 몰딩도 있지만 비드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너 부분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비드를 해서 이렇게 철제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코너 몰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허리 몰딩, 이제 위쪽 벽과 아래쪽 벽, 여기 이제 뭐 징두리 벽이 있는 경우 아래쪽에 징두리 벽이 있고 그 사이에 위 벽하고 사이에 이제 허리 몰딩을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문선 몰딩, 문선이 여기 이제 뭐 개구부가 되겠죠. 문이든지 창문이든지. 그래서 요게 이제 몰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몰딩의 형태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평몰딩, 이렇게 이제 평몰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정 몰딩에 이제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고, 걸레바지 몰딩, 그 다음에 코너 몰딩, 뭐 여러가지 인테리어 몰딩이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또 뭐 천정 몰딩을 두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인테리어상 확장돼서 보이고, 몰딩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끄럽게 되지만 몰딩으로 인해서 좀 갑갑함을 느낄 수 있죠. 천장 부분이 이제 갑갑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몰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대나무 마르판하고 루버가 되겠는데, 대나무는 이제 죽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아시아 특히 열대 지방에서 산출되는 이제 단연생이죠. 줄기 요거 쪽에서 이제 탄력, 강도, 원사 회복력, 내구성 이런 걸 가지고 있고, 건축용으로 이제 비계, 상업용 바닥재, 구조물용 이제 패널, 경호성을 이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대나무는 근래 와서 이제 가공기술 발달, 접착제의 성능 이런 것 향상으로 인해서 대나무 마르판, 루버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 쓸 수가 있고, 장식용이나 실내 수장용으로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 대나무 마르판을 보면 대나무 원통을 이제 절단해서 탄화 과정을 거쳐서 건조시킨 것을 이제 접착제로 접착, 압축해서 절삭, 다듬질 이렇게 해서 이제 마루판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가 되겠고, 목재 마루판에 비해서 습기가 강하고, 대나무니까 아무래도 이제 습기 강하죠. 그 다음에 대나무 특유의 향과 색상 요게 이제 있다라는 거죠. 제작 특징을 보면 대나무 원통 마디가 일치하도록 하고 이제 동일한 색상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상중 합판을 서로 열십자로 배열해서 접착제로 이제 접착함으로써 뒤틀림이라든가 쪼개짐 이런 걸 방지할 수가 있고, 중판은 이제 측면 홈 가공해서 그 시공의 용이성을 갖추도록 하고, 합판은 바닥면은 이제 홈 가공으로 시공할 때 접착력을 이제 증대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상합판의 이제 표면을 UV 코팅 처리해서
갈라짐 현상을 이제 방지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나무 마루판의 색상은 연한색, 연한 밤색, 젓갈색 이런 게 있고, 두께는 이제 8mm부터 시작해서 15mm, 크기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루버인데 대나무 가지고 이제 만든 루버 형태가 되겠죠. 여러 장 겹쳐서 맞물려 끼울 수 있도록 해서 긴 방향 양쪽 그 옆면을 제물효로 만들어서 이제 대나무 패널로 만든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나무 루버는 대나무 원목 두께 3mm, 이제 뒷면에는 이제 목재 원목 두께 5mm를 붙여서 만들기도 한다. 그다음에 대나무 루버는 대나무로 만든 루버는 목재 루버와 같이 실내벽 이런 장식용으로 이제 사용하고, 고급 인테리어용으로도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나무고, 여기 이제 대나무 어떤 대나무를 만든 판이 있죠. 마루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대나무 원목, 이게 이제 촛불 다듬기 탄화시키는 장면, 건조도 하면서 탄화시키는 거죠. 햇볕에. 그 다음에 접착제로 이제 접착 압축하는 과정, 이제 잘라서 포장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목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석재로 들어가서 보면, 먼저 이제 석재 돌이죠. 돌은 이제 고대부터 많이 이제 사용했던 건축 자재 재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어느 지역에서든 이렇게 석재를 이제 채취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구조재, 수장재로 쓰이는 암석을 이제 석재라고 한다. 실내 건축에 사용하는 석재는 이제 구조재보다는 장식재, 치장 마감재 이런 데 이제 많이 쓰이고, 옛날에는 이제 고대는 이제 장식재도 쓰였지만 아무래도 이제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콘크리트가 없기 때문에 고대에는 이제 석재가 이제 구조재로 많이 쓰이는 거죠. 이렇게 기둥에 석재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기둥을 세운다든가, 그냥 대표적으로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당시 고딕 건축의 대표적인 교회 이런데 이제 많이 쓰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석재가 갖고 있는 이제 특징이 외관, 그다음에 색채 이런 것들이 이제 석재에 따라서 특유의 우아함이 있죠. 그리고 균일하고 이제 방수성, 방습성 여기 좋고, 변색, 변질 이렇게 되지 않는 거죠. 돌이니까. 자연석을 생긴 모양 그대로 장식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가공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인조석도 이제 최근에는 사용이 되더라 이런 얘기고, 여기 이제 석재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 바닥이나 기둥, 벽면 이렇게 석재로 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돌붙임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석재의 장단점을 좀 보면, 장점으로는 압축 강도가 크고 불연성이다. 석재는 이제 압축 강도가 상당히 좋죠. 그리고 내구성, 내마모성, 내화학성도 좋다. 종류가 다양하고 같은 종류 석재라고 해도 외관, 색깔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제 외관이 장중하고 미려하고, 돌을 갈면 광택이 난다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인장 강도, 압축 강도에 비해 매우 작고, 압축 강도가 월등히 크죠. 장대재 이제 얻기가 어렵다. 이제
상당히 긴 어떤 부재의 석재가 좀 얻기가 쉽지가 않죠. 거의 모두 석재가 이제 비중이 크고 가공성이 이제 좋지 않다. 그다음에 화열에 이제 닿으면 화강암 등 균열이 발생하고 파괴되고, 그다음에 석회암과 다리석은 이제 분해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강도 저하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화염에 대해서 이제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석재 분류를 보면 이제 성인에 의한 분류는 화강암, 수성암, 변성암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징 화성암 같은 경우는 이제 화강암이 아니고 이제 화성암이죠. 화성암 특징을 보면 화산작용으로 용융된 마그마가 이제 지표면에서 이제 냉각, 응고돼서 만들어진 암석, 이게 이제 화성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성암이라기도 하고, 지표에 유출되어 굳은 것을 화산암이라고 하고, 중간 것은 이제 반신성암, 이렇게 이제 조금 이름을 달리 부르고 있습니다. 화성암은 일반적으로 이제 단단하고 강하고 풍화, 동결, 마모에 굉장히 저항성이 크다. 그리고 화강암처럼 완전 결정질의 것은 이제 열에 약하다, 화열에 약하다. 그리고 이제 큰 석재, 그러니까 이제 그 석재는 이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좀 힘든데,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석재를 얻을 수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구조용이라든가 장식용 이런 데 이제 많이 쓰인다. 석재 종별을 보면 이제 화강암, 안산암, 섬록, 현무, 부석 이런 게 있습니다. 수성암 경우 특징을 보면, 수성암은 이제 표면에 암석이 이제 풍화, 침식, 운반, 퇴적 이런 게 이제 작용해서 생성되는 암석이고, 연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도가 약하고 풍화, 동해, 변색 이런 게 이제 우려될 수 있다. 그다음에 석회암을 제외하고는 화열에 비교적 강하다. 이게 이제 수성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회암이라든가 사암, 전판암, 응해암, 석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성암인데, 변성암의 특징은 화성암과 수성암이 지각의 기계적 운동과 압력 변화, 화학작용, 지열작용 이런 거에 의해서 변질되어 그 구조가 전리 또는 광물 성분의 변화를 일으켜서 생긴 암석을 이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암석 중에는 이제 광물 성분이 일반적인 방향으로 이제 줄지어져 있는 특징이 있다. 변성암은 이제 변질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석재의 종류에는 이제 대리석, 사문암, 성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에 의한 분류인데, 먼저 마감용, 강도가 좀 낮더라도 가공이 용이하고 질감과 색상, 무늬 이런 게 이제 아름다운 석재로서 주로 이제 마감재로 이제 사용이 된다. 그래서 마감재 석재를 외장용, 내장용으로 이제 구분해서 보면 많이 구분하는데, 사실상은 이제 구분 없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뭐 외장용, 내장용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구분 없이 쓰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구조용 석재 조직이 치밀하고 강도가 큰 석재다. 주로 이제 구조재로 이제 사용된다. 그래서 구조용 석재는 이제 화강암, 안산암, 사암 등이 있다. 그래서 구조용이니까 뭐 기둥이라든가 힘을 받는 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둥, 보. 그 다음에 이제 형상에 의한 분류인데, 먼저 각석을 보면 단면이 각형으로 된 석재, 이제 각형이니까 이렇게 각형으로 됐겠죠. 두께가 3배 미만이고
일정한 길이를 가진 것을 말한다. 장대석 또는 장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40cm가 40cm, 그리고 60에서 이제 150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40cm 각 이상 길이 150 넘는 장대물 이런 것도 있다. 그다음에 판석, 높고 얇은 그런 판형으로 된 석재가 이제 되어 있고, 두께는 15cm 미만, 너비는 두께의 3배 이상. 판석을 이제 판돌이라고 하기도 한다. 판석은 실내 건축에서 이제 마감재로 사용이 이제 되고, 두께가 두껍지 않은 20mm, 30mm, 40mm, 50mm 이렇게 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간사, 사고석. 간사는 이제 한 면이 대략 20에서 30 정도 네모진 이제 막 생긴 돌. 그리고 사고석은 면이 원칙적으로 거의 사각형 가까운 것으로 되어져 있는 형태의 돌이고, 최소변이 1.2배 이상인 그런 돌을 말합니다. 보통 한 변 길이가 20에서 30cm, 15에서 25cm의 각재이다. 그 다음에 사괴석이라고도 한다. 간사는 간단한 돌쌓기에 쓰이고, 사고석은 이제 한식 건축물, 벽체 또는 담장에 쓰인다. 그리고 이제 호박돌이 있죠. 호박돌은 개울에서 생긴 지름 20에서 30cm 정도의 호박 모양으로 생긴 돌이고, 둥글돌 또는 둥글잡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박돌은 실내 건축에서는 벽, 바닥의 장식용으로는 이제 쓰고, 조경용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잡석, 지름 20cm 정도의 부정형 그런 형태의 이제 막 생긴 돌이고, 비교적 큰 돌덩이를 깬 것을 이제 깬 잡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석은 기초 잡석 다짐 또는 바닥 콘크리트 지정으로 주로 이제 쓰이고, 실내 건축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석재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견칫돌은 이제 면이 원칙적으로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것으로, 길이는 최소변의 1.5배 이상의 석재를 말합니다. 견치석 또는 간지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개 치아 형태의 막 비슷하게 닮은 꼴의 형태를 갖는 돌이다. 그래서 이제 견치석이다 이렇게 개견자죠. 치아의 치자고. 그다음에 견칫돌은 주로 석축에 사용하고, 실내 건축에서는 이제 많이 안 쓰는 부분이죠. 여기 잡석 이렇게 생긴 호박돌, 간석 또는 각석, 견칫돌, 사고석 또는 사괴석이라고 했죠. 판재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재의 일반 성질인데, 비중, 흡수율, 공급률을 보면 겉보기 비중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석재의 비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2.5에서 3 정도, 그리고 평균 2.65 정도의 비중이 있고, 암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석재의 강도는 비중에 비례하므로, 일반적으로 비중이 큰 석재는 강도가 크고, 비중의 대소로 어느 석재의 강도나 내구성도 추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흡수율, 풍화, 파괴, 내구성에 큰 관계가 있고, 흡수율이 크다는 것은 다공성, 구멍이 뽕뽕 있다는 다공질의 돌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체로 동해, 풍화를 이제 받기 쉽다. 그 다음에 공급률은 석재가 함유하고 있는 정공급과 겉보기 체제, 그리고 그런 두 개의 비를 이제 우리가 공급률이라고 하고, 공급률이 이제 크면 흡수율이 이제 크고, 흡수율이 크면 이제 물이 많이 머금게
있게 됨으로 인해서 동결융의 그 반복으로 동해하기가 이제 쉬운 석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국률이 상당히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이제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표면이 매끄러운 석재를 실내 장식에 사용할 경우 결로가 발생하는 그 우려가 있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강도, 내구성, 내화성. 석재의 강도라 하면 이제 보통 석재는 이제 강도가 이제 압축 강도가 이제 월등히 크기 때문에 압축 강도를 이제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장 강도와 이런 거, 인장 강도는 이제 압축 강도의 10분의 1 또는 30분의 1 정도 이런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휨 전단 강도는 압축 강도에 비해서 매우 작다. 그래서 이제 석재는 이제 구조용으로 쓸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둥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압축력을 받는 부재를 이제 사용이 가능하죠. 석재의 내구성은 조직, 주암 광물, 종류, 사용 장소의 풍토, 기후, 노출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석재가 다공질일수록 흡수율도 크고 동해를 받기 쉽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내구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화강석은 75에서 200년, 대리석은 60에서 100년, 석회암은 20에서 30, 40년 정도 내구 연한을 갖고 있다. 여기 이제 석재의 내구 연한이 되겠습니다. 석재는 일반적으로 500도씨 정도의 거의 피해를 입지 않지만 그 이상이 되면 이상의 온도에서 이제 고열해서 견디지만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파괴하는 거죠. 그리고 화강암은 이제 약 500도씨에서 크랙이 생기고 변색, 색깔이 변하고 강도 저하가 이제 심하다. 700도씨에서 이제 붕괴가 되고 그래서 화강암은 불에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대리석은 500도씨에서 색상이 없어지며 600도씨 이상 되면 이제 가루로 변하는. 그래서 화열에는 극히 약한 편이다. 안산암, 사암, 응해암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도씨 이하의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그런 석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산암이 용해작용. 석재의 대부분은 이제 공기 중에 탄산, 약한 염산, 황산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침식과 이들 산류를 포함한 물의 흡습에 의해서 팽창, 수축이 반복되어 오랜 세월이 걸쳐서 이제 침해하는 그런 걸 이제 받게 된다 이렇게 보고 습기를 함유하는 공기의 산화에 따라서 이제 풍화가 일어난다. 석재는 주로 빗물에 의한 산화로 용해되고 이는 이제 공기의 오염도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고 따라서 내산성이 부족한 대리석, 사문암 등을 이제 외벽에 쓰고 내벽, 그러니까 내벽에 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외벽에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공기 중에 또는 빗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석재의 종류인데 이제 성리, 전리, 성목 이렇게 있습니다. 성리는 석재 표면의 구성 조직 요걸 이제 말하고 또는 돌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석재의 외관과 성질과 이제 관계가 깊고 그리고 채석에도 관계가 있고 가공성을 이 성리에 의해서 이제 좌우된다. 성리의 조직 상태는 결정질, 비결정질인 유리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화강암은 결정질로서 육안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안산암은 이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결정질의 성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현무암은 파리의 질의 성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전리입니다. 전리는 자연적으로 생긴 금이 간 상태를 말하고 돌갈래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화성암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조직 중 하나다. 전리는 어느 종류의 암석도 가지고 있다. 주로 이제 채색의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가공성도 관계가 있다. 근데 화강암은 이제 전리의 거리가 비교적 커서 큰 판재를 얻을 수 있으나 안산암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안산암은 이제 박판석 이런 것들만 얻는다. 그 다음에 성목, 암석이 가장 쪼개지기 쉬운 맛, 이런 걸 이제 돌룬이라고 하는데, 성목은 전리보다 불명확하고 전리와 비슷한 것,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목이 비교적 분명한 것은 화강암이고, 전리와 성목이 비교적 분명한 암석은 화강암 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리고 여기 전리죠. 그 다음에 성목. 석재의 표면 가공은 이제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손다듬, 다듬기가 있는데 조금 암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혹두기는 이제 거친 표면, 돌표면 부분을 쇠매를 가지고 쳐서 이제 두들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룩덜룩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이제 없도록 대강 이제 만드는 거죠. 큰 혹두기, 작은 혹두기 이렇게 있고, 혹다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혹두기로 한 돌표면의 석재는 외장재로 이제 많이 사용하지만 내장재로는 같이 사용되기도 하고, 작은 혹두기로 한 석재는 이제 매끄러운 방지용 바닥재 이런 데 이제 씁니다. 정다듬은 이제 돌표면을 정으로 쪼아서 평평하게 이제 다듬는 그런 다듬 모양이고, 이제 거침다듬, 정다듬, 그 다음에 고운정다듬 이런 게 있습니다. 정다듬은 이제 주로 석재에 감추어진 면을 이제 다듬는 데 이용한다. 그 다음에 도드락 다듬인데, 도드락 망치로 이제 정다듬한 것을 도드락 망치로 이제 더 매끈하게 하는 거죠. 도드락 다듬한 석재는 이제 바닥면에 미끄러운 방지용으로 된 쓰이고, 또 내외벽이 마감용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잔다듬, 양날 망치로 정다듬한 돌표면 이제 평행 방향으로 조각하듯이 이제 치밀하게 이제 깎아서 다듬는 거가 되겠습니다. 잔다듬은 연질의 석재 표면을 다듬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혹두기로 다듬한 표면, 정다듬한 표면, 도드락 다듬한 경우, 잔다듬한 경우의 표면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갈기하고 광내기, 버너, 물다듬 이런 게, 갈기하고 이제 광내기인데, 이제 갈기는 켜낸 돌 표면을 각종 숫돌 이걸 가지고 이제 손갈기 또는 뭐 수동 기계 갈기, 자동 기계 갈기 갈아서 이제 다듬는 거죠. 광내기는 이제 갈기한 돌 표면을 다시 이제 평활하게 이제 광택을 내는 거가 되겠습니다. 보통 갈기에 사용하는 숫돌은 이제 카보론, 숫돌 이런 걸 사용하고, 손갈기는 이제 수동 기계 갈기보다도 많은 양의 석재를 갈기할 수 있는 대형 자동 연마기 이런 걸 사용해서 갑니다. 자동 기계 갈기로 하고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갈기에는 거친 갈기, 물갈기, 봉갈기, 정갈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물갈기보다는 이제 봉갈기가 조금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광내기는 이제 광 없이 갈기 처리한 봉갈기를 한 후에 광택기구를 이제 써서 광내기 처리 공정인 정갈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물갈기는 물 묻힌 연마지
또는 뭐 카본랜덤, 숫돌 이런 걸 사용해서 갈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너 다듬이 있죠. 이제 버너를 이제 불이죠. 고열의 불꽃을 가지고 이제 표면에 껍질을 얇게 벗겨서 거친 면을 다듬는 게 이제 버너 다듬이 되겠습니다. 제트 버너 마감 또는 뭐 화염 처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제트 버너 마감은 이제 수동식 마감보다 발전된 가공 방법으로 가공 속도가 매우 빨라 많은 석재를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장. 그래서 이제 대형 공사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트 버너 마감은 주로 화강암 표면 마감이 이제 이용되고 대리석에는 이제 이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트 버너로 이제 가공한 후에 석재 색상은 원석보다 더 어두운 색으로 이제 나타난다. 또 고열로 인한 돌입자의 변형 이런 게 이제 있고, 강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트 버너 마감한 석재 표면은 이제 다시 베프를 이제 사용해서 색재, 광택, 손수침 이렇게 이제 마감 처리하기도 합니다. 요거 이제 제트 폴리시 마감 이렇게 얘기하고, 석재는 이제 고급 석재를 이렇게 취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워터 제트 버너 다듬인데 말 그대로 이제 물로 이제 그 버너 다듬을 하는 거죠. 돌 표면은 이제 고수압 이제 여기 물 뿌려서 분사시켜서 표면을 박리시키고 특수 돌 다듬 방법이 이제 한 방법이다. 돌 표면은 이제 제트 버너 마감한 돌 표면보다 색깔, 빛깔이 이제 월등히 좋다. 워터 제트 버너 다듬을 이제 물 다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워터 제트 버너 다듬 방법을 이용해서 빗살 무늬 다듬기 모양, 그다음 입체 무늬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상의 무늬를 돌 표면에 나타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석재를 이제 실내 장식용 또는 논슬립용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두기 다듬 석재 표면을 보면 이렇게 이제 혹두기 다듬한 상태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혹두기 다듬한 상태가 되는 거죠. 요게 전부.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네, 도드락 다듬 석재 표면 이렇게 요거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버너 마감 석재, 정갈기, 광내기 석재 표면 마감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워터제트 버너 다듬 석재 표면을 보면 이제 포천석 돌 종류죠. 포천이라는 동네에서 난 돌을 이제 포천석이라고 하죠. 고흥석은 이제 고흥에서 전라남도 고흥, 포천은 이제 저쪽 경북도 포천이죠. 문경 이렇게 황등, 이제 지명 이름은 아닌데 어쨌든 그 지방에서 난 돌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그 워터제트 버너 다듬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입체 무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주요 석재는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어요. 마치도록 합니다.